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신수역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앞에 3부 2강을 시작했었는데 이어서 2강의 두 번째 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우리는 직사각형 마그네틱 룹, 즉 직사각형 회로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이해를 했고, 그러한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갖게 되는 기계적 에너지, 즉 use of mac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 use of mac, 즉 기계적 에너지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정상 상태의 전류와 관련해서 전체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체 에너지의 일부분인 것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virtual work을 통해서 나온 힘이 전체 힘을 대변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회로가 XY 평면에 평행하게 놓여 있고, 그 평면의 법선 방향인 Z 방향으로는 자기장 B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전기적 E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기계적 일과 조금 다릅니다. 전기적 일, 즉 전기적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기서 2번 사이드, 즉 X2 방향, X2 위치에 있는 전선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거기에 참새처럼 전선 위에 서 있는 참새처럼 전자들이 쭈루루루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직사각형 룹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직사각형 룹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거기에 앉아있는 전자들은 어떤 힘을 받게 될까요? 전자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선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전선을 움직이게 되면 전자들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자가 오른쪽으로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전류는 왼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될 것이고, 자기장은 위로 지금 향하고 있어서 이 움직이는 전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즉 화면 앞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저 그림으로 말하면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 힘을 받는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거에 더해서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 전선에 있는 전자들도 저 파란색 화살표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보시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힘, 즉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 이쪽은 시계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서 결국 합력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력이 0이 되는 경우는 언젠가요? 바로 B필드가 균일하게 있을 때죠. 그런데 만약에 B필드가 균일하지 않다 그러면 한쪽이 이기게 되겠죠. 이기게 된다면 그 이기게 됨으로써 생기는 잉여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방출하던가 회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류를 일정하게 저 직사각형에서 흐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항을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추가 항이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즉 전기적 일에 의한 에너지가 되겠죠. 자, 앞장에서 우리가 자기장이 불균형하게 있었을 때 기계적 에너지 외에도 전기적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했고요. 그 전기적 에너지가 발생했을 때는 전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실제 회로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일정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잉여 에너지를 회로 부분에서 처리해줘야 일정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러한
전기적 에너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즉 기계적 에너지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기적 에너지가 그 크기가 기계적 에너지랑 또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주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단순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파란색 전선 부분 하나만을 생각하고 이 전선이 V와이어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장 B가 균일하게 지축 방향으로 놓여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의 구성 성분인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힘이 본인한테 미치긴 하지만 가속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는 본인한테 주어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 회로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외부 회로가 그 주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선에 지금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전류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장이 있고 전류가 생겨서 생기는 X축 방향의 힘. 또 하나는 전선에 지금 참새처럼 앉아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일렉트론들이 전선이 V와이어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Y축 방향으로 힘. 그죠? Y축 방향으로 생기는 힘. 그 힘은 결국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의 힘이 되겠죠. 그 힘을 이겨내서 흘러야만 이 회로가 일정한 전류를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한 전선 전체에 미치는 힘, 즉 X축 방향의 힘, 또 전류 방향으로 흐르는 힘, 요것들은 다 기계적인 힘을 지금 다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먼저 전선이 느끼는 힘, IBV 와이어, 크기가 IBV 와이어죠. 그것이 X축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결국 어떤 거냐면 기계적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겠죠. 우연히도 혹은 필연적일 수도 있는데 이 힘이 지금 전기적 에너지에서 생기는 힘과 크기가 같다는 걸 이제 증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보실 텐데 전기적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 즉 du electric over dt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자들 입장을 생각해야겠죠. 전자들의 농도가 캐피털 N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자들이 느끼는 힘 F는 결국 Y축 방향의 힘이 되겠죠. 전자들이 X축으로 움직이게 되고 V와이어 속도로 그러면 전류는 왼쪽으로 흐르게 된 상태에서 자기장이 위로 가니까 저 뒤쪽으로 힘을 받아서 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F는 그 크기가 NQE V와이어 B가 되겠습니다. 근데 QE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저 초록색 화살표 방향의 반대 방향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해주면 NQE V와이어 B에 V 드리프트를 곱한 게 되겠고 결국 NQ V 드리프트는 전류량이니까 저것은 I 곱하기 V와이어 B가 돼서 앞서 말했던 전선이 느끼는 기계적 에너지에 의한 힘의 크기와 지금 전자들이 느끼는 전기적 에너지에 의한 힘이 같다는 것을 알므로써 에너지 이 룹의 에너지는 상쇄돼서 일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계적 에너지를 다뤘고 전기적 에너지를 다뤘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미싱하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그 미싱하는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선에 있는 각각의 전하들은 어떤 힘을 받냐면 식에 있는 것처럼 F는 Q, 이게 전하량이죠. 가로 열고 E 필드 더하기 V 크로스 B라는 힘을 받습니다. 일이 수행되는 비율은, 일이 수행되는 속도는 다름 아닌 속도와 힘의 내적이 되겠죠. 그래서 V.F가 될 텐데
V.F를 하면 Q 브래킷 열고 V.E 플러스 V.V 크로스 B가 됩니다. 전기장이 만약 없다면 자기장 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V.V 크로스 B는 어떻죠? V 크로스 B의 특징은 V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기 때문에 V의 수직인 어떤 벡터랑 V랑 내적하면 항상 0이죠. 그래서 항상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죠. 그게 바로 맥스웰의 두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저 위에 생겨야만 우리가 하는 일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저건 항상 0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선이 아주 일정한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움직였을 때 결국 자기장 플럭스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 플럭스가 바뀌기 때문에 전기장이 생김으로써 V.F가 0이 아닌 수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가 아닌 일부만 갖고도 가상의 일을 통해서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시스템에서 실제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즉 일정한 자기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일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회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야만 사실 지금 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다음 장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대 기계적 에너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왜 전체 시스템 에너지가 가상일을 했을 때 생기는 힘과 기계적 에너지만 생각했을 때 나오는 가상일에 대한 힘, 그것이 같은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갖죠.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또 수학적인 좀 트릭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 두 에너지 간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사각형 룹이 있고 그 룹에 자기장을 중첩시키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전자석 회로를 뒀다고 칩시다.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자기장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상황에서 만약 내가 이 직사각형 룹을 이 전자석 회로로 다가가게 만들면,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가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잉여로 공급해야 되는 전기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일에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U sub 맥은 룹에 있는 U 일렉트릭이랑 더해서 0이 된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번에는 거꾸로 직사각형의 룹이 있고 전자석 회로를 왼쪽으로 V라는 속도로 가게 합시다. 그러면 위와 아래는 사실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메카니컬 에너지 마이너스 U of 맥 플러스 코일의, 이번엔 코일의 일렉트릭 에너지죠. 코일 일렉트릭 에너지를 더한 것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U of 맥은 위나 아래나 같은 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 에너지가 그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 슬라이드를 잘 이해하셔야 다음 슬라이드를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포즈를 시키시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 내가 다가갔을 때랑 상대가 나한테 다가갔을 때랑 이게 같은 상황 아닌가? 그죠? 근데 내가 다가갔을 때의 수식과 상대가 다가왔을 때의 수식이 지금 하나가 다르죠? 예, 일렉트리컬 에너지가 다릅니다. 기계적 에너지는 같죠? 자, 그러한 두 개의 공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계적 에너지의 2배 더하기 직사각형 회로에 드는 일렉트릭 에너지와 코일에 드는 일렉트릭 에너지를 다 합치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체 에너지는 중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뭐냐? 직사각형 룹을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전기적 에너지, 그리고 자기장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코일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기계적 에너지의 합이 결국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위식에서 보면 그 합은 결국 다름 아닌 마이너스 유섭 맥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전체 에너지는 기계적 에너지와 크기는 같고 보호만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유섭 토탈은 플러스 뮤닷 B가 되고, 유섭 토탈을 버추얼 가상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적 연산을 해서 힘을 얻으면 그냥 단순히 기계적 에너지를 통해서 얻은 힘과 같은 크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정전기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커패시터였죠. 축전기였습니다. 평판형 축전기. 그래서 상판이 있고 하판이 있는데 그 상판과 하판이 있는 상태에서 살짝 판의 위치를 움직여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판 사이에 힘을 우리가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계 조건을 상판과 하판의 전하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과 상판과 하판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구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가상의 일로 하면 신기하게도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죠. 도대체 왜 크기는 같은데 반대 방향의 힘이 나오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외부 회로가 필요 없지만 전압을 일정한 상태에서 움직이려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회로가 연결돼서 추가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결국 앞에서 말했던 자기 회로가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그 추가의 에너지 공급을 전체를 생각해서 우리가 버추얼 워크를 해보면 실제로 요 커패시터에 일정한 전하로 있었을 때 생기는 그 일의 값과 크기가 같고 부호만 반대.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식적으로 보면 자, 같은 전하량이었을 때 내부 에너지 U의 변화는 델타 U는 2분의 Q제곱 델타 가로 열고 10분의 1이 되고 10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C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Q제곱 C제곱분의 델타 C가 됩니다. 자, 우리가 두 개의 판을 움직여서 생기는 그 일이 지금 전하량이 같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Q제곱 C제곱분의 델타 C인데 만약에 전압을 일정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2분의 CV제곱의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을 아래식으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어떤 에너지, 즉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정함으로써 같은 전압이었을 때의 식이 같은 전하량의 식과 같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한 예를 통해서 앞에서 자기장에 있는 직사각형 룹이 갖는 그런 미케니컬 에너지가 가상의 에너지처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체 에너지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추얼 워크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